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리를 좋아하는 역사쌤, 요리토리쌤입니다. 와! 와! 자, 우리가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저번 시간에 우리가 흥선대원군의 이제 개혁, 흥선대원군이 어떻게 이 집권을 해가지고 어린 아들을 대신해서, 어린 아들을 대신해서 이 조선의 그 세도 정치기에 아주 썩어 빠진 것들을 모조리 다 개혁했다 그랬어, 그지? 조선이 어떤 왕도 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 다가 그냥 다 개혁을 했다고 했어, 그지? 뭐 안동 김씨 세력을 축출하고 비변사, 그 완전히 이게 그 최고 그런 이 정치 기구이자 그렇게 안동 김씨 세력들이 자기들이 다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그런 비변사를 폐지해버리고 또 법전도 새로 만들어내고, 그지? 탐관 오리를 처벌하고 매간 매직, 관직을 사고 파는 것도 금지시켜서 다시 과거제를 부활시키고, 그리고 아무튼 경복궁도 새로 짓고,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이제 문란했던 삼정, 그러니까 이게 양전 사업, 그러니까 토지를 다시 조사해가지고 세금을 제대로 낼 수 있게끔 토지 사업도 실시를 했고, 또 특히나 호포제, 즉 양반들은 군대에 가야 되는데도 군대 안 가고 그냥 그랬던 걸 갖다가 양반들도 그 군대 가는 대신에 내는 세금이었던 호포를 내라. 그래가지고 호포제를 양반에게도 그런 군포를 징수를 받았고, 또 환곡, 이 곡식이 없을 때 백성들에게 빌려줘가지고 이자를 조금 받아서 하던 것들, 탐관 오리들이 엄청난 자기들의 배를 채우려고 부정과 비리가 엄청나게 많았던 그런 환곡을 개혁을 하면서 사창제를 실시했고, 민간에서 너희들끼리 알아서 잘 운용을 해라. 또 특히나 서원, 이 지방에 있는 이 양반들의 힘을 키우는 세력, 그 서원에는 엄청나게 국가가 준 엄청나게 많은 땅과 노비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로 자기들이 힘을 엄청 키우고 있었고 백성들을 갑질을 하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대폭 축소를 시켜버렸다고 했어, 그지? 600개에서 47개만 남기고. 그리고 했던 말이, 공자가 다시 태어난다 해도 이 조선은 유교를 최고의 종교고 유교를 만든 공자를 거의 신으로 모시는 어떤 그러한 분위기였는데, 이 흥선대원군은 공자가 이 시대에 다시 태어난다 하더라도 백성들의 어떤 그런 힘들게 한다 그러면 나는 공자를 용서치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등, 이렇게 이름으로써 때는 이제 양반들의 굉장히 어떤 반발이 심했겠지. 하지만은 강력한 왕권을 함으로써 그 양반들의 반발을 눌렀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엄청나게 호응을 했고 백성들이 좋아했는데 그 경복궁 중건 때문에, 그지? 조금 양반 그렇게 백성들도 힘들어했고, 또 양반들도 또 다시 사회가 좀 이렇게 좋아지려고 이렇게 했다가 그 경복궁 중건한다고 양반들한테 강제로 돈을 걷고 양반들의 그런 이게 자기 조상묘에 근처에 있던 나무들을 다 베어버려 가지고 경복궁에서는 목재로 쓰던 바람에 양반들이 완전히 이렇게 불만이 가득 차 있었단 말이지. 그때까지 우리가 이제 설명을 했었어요. 이렇게 이제 하지만은 이제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이 흥선대원군의 큰 정책은 통상수교 거부 정책. 이 시기는 뭐야? 그 외국에 어떤 그런 세력들이 점점 이 조선에 대해서 문을 열어라, 개방을 해라, 어떠한 그런 시기였단 말이지. 그런 개방을 해라 하는 이런 시기였는데, 이 흥선대원군은 문을 딱 걸어 잠그는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실시했다고 했어요. 통상수교 거부 정책. 일단은 먼저 이게 병인박해가 일어나. 병인박해. 1866년에 병인박해가 일어나는데, 이거는 뭐냐 그러면 흥선대원군이 그때 조선에 들어와 있던 프랑스 선교사와 약 8,000명의 천주교 신자들을
신자들을 학살했던 학살했던 사건이 바로 병인박해야. 뭐 학살이란 말은 그렇지만 뭐 아무튼 뭐 처형 학살이 맞지 뭐 8,000명이나 죽었으니까. 일단 이거는 이제 이렇게 근데 이 이유가 있었어. 아까 선생님 말했지만 흥선대원군도 천주교 신자 집안이라 했잖아. 왜 이러한 일들을 벌였을까? 그렇지만은 이때 이제 뭐냐면 이게 이제 그 러시아가 그러니까 이게 청나라하고 이 영국이 청나라를 이렇게 침략하면서 이 청나라하고의 전쟁이 벌어졌었는데 거기서 전쟁에서 이제 영국이 이겨버렸어. 그래서 영국이 청나라에 대해서 온갖 그런 자기 어떤 이권들을 갖다가 막 차지하려고 하는데 러시아가 나서서 거기서 이제 이게 영국과 청나라 간의 어떤 그런 이게 조약을 갖다가 좀 중재를 해준 거였어. 중재 그냥 조금씩 양보하고 그냥 이렇게 원만하게 하자. 그렇게 해줌으로써 그러면 청나라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굉장히 고마운 거지. 근데 러시아는 거기에 대해서 야, 우리가 중재했으니까 나한테는 뭐 아무것도 안 줘? 청나라한테 요구를 한 거야. 뭘 요구를 했냐니까 이제 연해주 땅을 준 거야. 연해주 땅을. 연해주가 어디냐 그러면 지도를 그려보면 자 우리 그때 우리 독립운동 할 때 연해주 기억나지 그지? 요 지역이 만주 요 지역이 연해주라 했잖아. 연해주 땅을 갖다가 이게 청나라가 러시아한테 이게 넘겨줘 버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러시아가 이제 이게 연해주하고 이게 이쪽에 우리 조선과의 그 국경을 이렇게 마주하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러시아인들이 자꾸 이렇게 밑으로 이게 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이 흥선대원군은 이 러시아를 갖다가 이게 조금 견제하려는 마음에서 프랑스의 힘을 빌리려고 했어. 프랑스의 힘을.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프랑스 선교사들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그 선교사한테 부탁해가지고 프랑스가 힘을 좀 빌려가지고 우리 러시아가 이렇게 내려오는 걸 조금 막아달라고 부탁을 프랑스 조금 이게 정부 측하고 좀 정부 측에 좀 고위 인사하고 우리가 좀 만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프랑스 선교사한테 요청했는데 프랑스 선교사가 아무튼 이제 보고는 했는데 프랑스 정부가 그냥 이걸 씹어버렸어. 아직 프랑스에서는 아직까지 이렇게 크게 뭐 조선 땅이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었던 거야. 프랑스는 저 밑에 있는 인도 차이나 반도라고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이쪽에 더 관심이 많아가지고 조선 땅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 그러니까 이제 씹어버리니까 이 흥선대원군이 조금 감정이 상했지. 감정이 상한 데다가 이 양반들이 있잖아, 그지? 이때 이제 이 천주교가 막 퍼지기 시작했단 말이야. 천주교는 뭐야? 천주교 사상은 평등 사상이야. 평등. 즉 하나님.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식들이다. 양반, 뭐 평민, 노비 이런 거 없다.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식이고,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주장했단 말이지. 근데 아직 조선 사회는 신분제가 있는 사회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평등 사상을 주장하니까 많은 백성들이 또 먹고 살기 힘들고 또 죽어서 이제 이게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으면 죽어서 어딜 가? 천당을 간다고 하잖아, 그지? 사후에, 그지? 사후에 천당 갈 수 있다.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너무나 힘들었던 백성들은 양반도 우리랑 똑같다. 똑같은 사람이다. 누구나 평등하다. 그리고 내가 지금 힘들지만은 내가 죽어서는 내가 이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다니까 열심히 천주교를 믿었던 거야. 그리고 제사를 갖다가 제사라는 걸 금지했어. 이거는 우상이다. 오로지 신은 하느님밖에 없다. 근데 조선에는 보니까 유교 사회니까 제사를 많이 지내잖아. 그러니까 이 제사라는 거는 이걸 천주교 있는 사람들은 제사를 안 지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에 이 양반들이 다 보기 싫은 거야. 못마땅한 거야.
평민들이 양반하고 똑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었고 제사도 안 지내고 그래서 이 양반들이 확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게 점점 너무 많이 퍼져나가니까 흥선대원군한테 요구를 한 거지. 천주교들 다 죽여라. 흥선대원군도 자기 집안도 천주교였지만은 일단은 이제 양반들하고 자기가 이제 이렇게 이 집권을 하면서 양반들하고 싸울 수는 없고 양반들의 또 지지를 얻어가야 돼야 됐기 때문에 그리고 프랑스에 대해서도 조금 좀 감정이 상해했던 것도 있었고 이래가지고 이제 일단은 천주교를 이제 박해하는 병인년 박해를 하는데 처음부터 무조건 죽인 건 아니야. 왜냐면 이제 천주교를 믿는다는 사람들 가가지고 네 천주교를 버려라. 버리면 살려줄게. 그걸 갖다가 이제 십자가를 두고 십자가를 밟고 지나가라. 그리고 앞으로는 천주교를 안 믿고 유교를 믿고 제사를 지낸다고 이렇게 이야기해라. 고 했는데 이 중에서 보니까 이제 뭐냐니까 한 8,000명 중에서 8,000명 중에서 이 죽은 사람 8,000명 중에서 2대1 비율로 여자가 많고 남자가 2대1 비율로 작았어. 그러면 약 한 얼마쯤 되나? 한 4,000 아니야 한 5,000 한 5,500명의 아무튼 2대1 비율로 여자가 훨씬 죽은 사람이 많았대. 그러니까 남자들은 알겠습니다. 아니면 죽이겠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천주교를 버리겠습니다. 십자가를 밟고 지나가면서 이렇게 더 이상 천주교 안 믿겠습니다 했는데 여자들은 끝까지 그냥 십자가를 밟을 수 없다고 끝까지 버텨가지고 여자들이 훨씬 많이 죽었대. 근데 왜 그러니까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더 이 조선시대 사회가 더 여자로서 살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 천주교를 버리느니 차라리 내가 그 너무 억압되어 있던 상황에서 나는 그래도 내가 천주교를 믿음으로써 오 주여 할렐루야 주여 나는 지금 기꺼이 내가 죽겠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들이 꽤나 많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죽은 사람들은 다 일단은 자기의 선택을 주어줬는데 그 선택에서도 끝까지 천주교를 이렇게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죽었고 그냥 또 말을 바꾼 사람들은 살아남았다. 아무튼 이런 병인 박해란 게 일어났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이 다음에 일어난 게 이제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야.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거는 언제냐니까 이거는 1860년 2월 달이었고 이것도 같은 1866년 이거는 7월 달이었어. 7월 달. 근데 이제 이건 뭐냐면 미국의 상선, 즉 무역하는 배인 제너럴 셔먼호가 평양 대동강에서 침몰한 사건이야. 대동강에서 침몰한 사건을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니까 이제 이렇게 제너럴 셔먼호라는 미국 상선이 이제 이게 이 평양이면 이쪽이니까 이 평양이 있고 요 밑에 이렇게 대동강이 흐르거든. 이 이제 대동강으로 쭉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평양 그 관찰사한테 문을 열어라. 응? 무역하자. 이렇게 하니까 이때 평양의 관찰사가 박규수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중요한 사람이었죠. 알아둬야 돼. 평양 관찰사였던 박규수. 이제 일단은 대표로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제 박규수가 이걸 갖다가 흥선대원한테 보고를 했지. 보고를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미국에 배가 하나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이 문을 열으라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은 안 돼! 막아버려! 이래가지고 이제 안 된다! 돌아가라!
이러니까 이 미국 상선 얘네들이 그냥 이 헛수고를, 이 멀리까지 왔는데 헛수고를 했다 싶어가지고 이 평양까지 들어와가지고 조선 관리를 살해하고 평양 주민들을 약탈하고 불을 지르고 깽판을 친 거야, 얘네들이. 그러니까 이걸 모습을 본 평양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어? 가만히 안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분노한 평양의 그런 그 군사들하고 주민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제네럴 셔먼호에 불을 지르고 침몰시켜 버렸던 거야. 그래서 이제 이게 제네럴 셔먼호 사건이라고 해. 자, 그 다음에 일어났던 게 이제 아까 병인양요야, 병인양요. 이거는 1866년 9월 달이야. 이제 이 다 1년 사이에 많은 일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여기서 이제 프랑스 선교사가 우리나라 조선에 12명이 들어와 있었는데 이 중에 9명이 죽었어. 이 9명도 그냥 뭐냐면 이게 돌아갈 수 있었어. 근데 자기를 믿고 있는 신자들이 이렇게 죽어나가는데 이 9명들은 뭐 이렇게 큰 중요하지 않아. 그냥 숫자는 중요해. 그냥 이거는 이야기만 들어 그냥. 이 12명 중에 9명은 나도 같이 이 신자들과 같이 죽겠다라고 해서 죽었고 이제 3명만 살아서 이게 청나라로 이게 도망친 거야. 이 청나라에는 프랑스 이 군함 함대가 있었거든. 거기 가서 보고를 한 거지. 이렇게 프랑스 우리 선교사들이 9명이나 죽고 프랑스 우리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을 이 조선의 흥선대원군의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죽였다. 그러니까 이게 프랑스 함대가 이제 이 조선을 공격하러 들어온 거지. 바로 병인양요란 거야. 이게 이제 바로 병인박해가 원인이 되었지, 그지? 병인박해가 원인이 되었단 말이야. 박해가 원인이 되어가지고, 이제 강화도를 공격해서 강화도를 공격. 프랑스 군함이 강화도를 공격했는데, 이때 이제 그 문수산성과 정족산성에서 알아둬야 될 사람이 이제 일단은 문수산성, 정족산성에서 양헌수 부대, 양헌수란 사람이 이끄는 부대가 이 프랑스군을 물리쳤다. 프랑스군을 물리침. 그리고 프랑스군이 도망갈 때 어떻게 이 외규장각, 이 강화도의 외규장각이 이게 이 조선의 어떤 중요한 책들을 보관하는 곳이 있었는데 여기서 도서, 책을 훔쳐가고 책과 보물들을 훔쳐가 보물들을 약탈을 해갔다. 이게 이제 병인양요다. 실제로 보면 아무튼 중요한 거는 병인박해가 원인이었고 강화도를 공격했는데 정족산성에서 양헌수 부대가 프랑스군을 물리쳤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우리 조선 군대가 엄청나게 졌어. 왜냐면 이게 뭐 우리가 강화도에서 대포를 뻥뻥 쏴봤자 그냥 바닷물에 뽕당 빠지는데 군함에서 쏜 대포는 그냥 막 강화도에 있는 성을 갖다가 산성을 그냥 막 빵빵 격파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초기에는 이게 조선 군대가 많이 죽었어. 그래서 이게 프랑스 군대가 강화도를 점령을 했는데 이제 이대로 흥선대원군이 이대로 있을 수 없대가지고 양헌수란 사람을 시켜가지고 네가 저걸 다시금 강화도를 다시금 회복해라. 근데 양헌수가 볼 때는 이게 방법이 없어. 이게 무기도 딸려. 그리고 또 이때도 군사도 얼마 안 돼. 구식 무기 가지고 이길 수가 없어. 양헌수도 그걸 알고 있었던 거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는 하나밖에 없다. 프랑스군이 자만심을 이용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포수들 있잖아. 사냥꾼들. 이때 막 이렇게 멧돼지나 호랑이를 잡는 이런 사냥꾼들을 모집 한 300명 정도를
모집을 해가. 근데 이 총의 성능도 보면 프랑스군 총이 훨씬 더 정확하고 멀리 날아가. 그리고 이 이제 양원수가 이제 이 포수들을 갖다가 사냥꾼들을 딱 숨겨놔. 근데 사냥꾼들은 가까이 오는 거는 막 사격술은 엄청 뛰어나거든. 야, 멧돼지 움직이는 것도 보고 빵 쏴야 되는 건데, 사람 쏘는 거는 뭐 얼마 되겠냐? 이렇게 이제 딱 이게 숨겨놨던 거야. 숨겨놓고 그냥 다시금 이게 조선 그냥 군인들 몇 명이 다시 공격하러 오는 것처럼 와 하니까 프랑스 군대가 저 새끼 저것들 또 말이야 저 죽으려고 낄낄거리면서 한장을 하면서 그냥 아주 방심을 하고 있던 틈에 이제 점점점 이제 가까이에서 이제 숨어있던 보수들이 이제 한 명씩 조준 사격을 빵빵빵 해서 프랑스 군이 10명도 안 되게 한 6명인가 죽었대. 6명 죽었는데, 그리고 우리 쪽의 군사들은 엄청나게 많이 죽었어. 수백 명 죽었어. 근데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막 우리가 공격을 계속한 거야. 죽는데도 불구하고 쓰러짐에도 또 공격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프랑스 군 이게 이제 지휘관이 볼 때, 야, 저 너무 독한 놈들이다. 우리 이 정도의 군대 가지고 조선 전체를 다 이길 수는 없겠다. 조선 전체를 다 이기려고 그러면 저렇게 죽기 살기로 덤벼드는 이 조선 군들을 봐서는 야, 이제 뭐 기가 찬다 해가지고 일단은 후퇴.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피해를 입었지만은 일단은 프랑스군이 물러갔기 때문에 우리가 물리쳤다. 이렇게 된 거야. 알겠어? 네, 아무튼 뭐 그거는 뭐 그냥 뒷 이야기고 중요한 거는 일단은 양원수 부대가 프랑스군을 물리쳐냈다. 그리고 프랑스군이 도망갈 때 외국 장각의 책과 보물들을 약탈해 갔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야. 그리고 이제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 나오는데 일단 이거는 뭐 알아두면 좋고 오페르트 도굴 사건. 이거는 독일인인 오페르트가 흥선대원군 아버지의 묘. 흥선대원군 아버지 묘. 아버지인 남연군. 남연군의 어떤 그런 묘를 갖다가 이제 이게 도굴을 한 게고 도굴 시도 사건이야. 원래는 도굴 시도 사건. 도굴을 실패했어. 도굴을 해보려고 하는 도굴 시도 사건이었는데 이제 이것도 보면 재미난 일이 있어. 왜냐면 이 영화 명당이라는 영화 아나? 명당. 조성우하고 지성 나오는 영화가 있는데 명당. 이 뭐냐면 이제 이 흥선대원군이 자기 아들이 왕이 되기 전에 이제 그래도 자기가 이렇게 그때 막 이제 술 주정뱅이 생활하고 했다 했잖아. 하지만 이 흥선대원군은 야망, 이름이 이하응인데 이 이하응은 야망 있는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이제 자기 아버지가 이제 죽은 거야. 근데 이제 이때의 조선의 이 땅을 아버지 무덤을 어디 쓰느냐에 따라서 풍수지리에 따라 가지고 아버지 묘를 어디다가 쓸까 가지고 조금 아주 유명한 그런 이제 묘자리를 보는 사람을 지관이라거든. 지관. 이 땅이 좋습니다. 이 땅에다 묘를 쓰십시오. 이 땅에 쓰십시오 하는 사람이 지관인데 아주 유명한 어떤 그런 이제 이게 지관한테 부탁을 해. 우리 아버지 묘를 갖다가 제일 좋은 명당에다가 쓰게 해달라고 명당을 찾아주시오. 그러니까 그 직관이 이제 이 전국을 쭉 돌아 다니면서 이 지금 충청도 지방인가 이게서 이제 명당 자리를 발견한 거야. 2개를 발견했어. 그래서 이제 이하응한테 말하는 거지. 하나는 당신 집안에서 2대째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는 땅이고 하나는 2대째에 왕을 만들 땅이다. 왕이 되기 이전이야. 그러니까 왕을 만들 땅이다. 둘 중에 어떤 걸 가져가느냐? 이항이가 왕이 되는 땅을 주시오. 이래가지고 그 땅에다가 이제 자기 아버지를 이제 묻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보면
이런 소문이 다른 안동 김씨들한테 귀에 들리면 큰일 나는 거야. 이 묘자리도 뺏겨버리는 거고. 그래가지고 아버지 묘자리를 안 뺏기려고 원래는 무덤할 때 한 1m 정도만 파는데 3m를 갖다가 3m를 파내가지고 그 저 밑에다가 자기 아버지 관을 묻어놓고 그 위에다가 이게 이제 그 회반죽이라 해가지고 아무튼 이게 그냥 이렇게 아무튼 뭐 이제 일종의 지금으로는 약간 시멘트 비슷한 그냥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그 물하고 섞으면 이렇게 일단은 이게 그냥 이렇게 이 액체처럼 흐르는데 이게 굳어버리면 단단하게 되는 그런 회반죽이라는 게 있어. 그걸로 이제 이게 덮어버린 거야. 그리고 무덤을 썩었어. 누구도 그걸 파내지 못하도록, 관을 못 파내도록 그렇게 만든 게 자기 아버지 남명균의 묘였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 독일인 이게 오페르트는 이 한국, 이 조선 사람에 대해서 아주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 조선은 유교의 국가이기 때문에 자기 조상에 대해서 굉장히 이걸 갖다가 이게 이제 중요시하게 여긴다. 그래서 이 아버지 시신을 갖다가 내가 이 인질로 잡고 있었고, 그러면 그걸로 우리가 이제 문을 열어라 통상 요구를 하면 분명히 조선 사회는 아버지의 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 요구를 들어줄 것이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도구를 하려고 이제 대낮에 사람들을 갖다가 막 한 100몇십 명을 데려가가지고 이제 이게 이 하려면 한밤중에 해도 말이야. 뭐 할판국에 남해 무덤을 파는 건데 대낮에 가가지고 이렇게 무덤을 막 팔려 있는데 삽이 안 들어가. 이게 아무리 파도 안 들어가. 이게 뭐 찾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아무튼 실패를 했어. 실패를 했던 게 바로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야. 이게 도굴이 이제 통상 요구 문을 열라라는 거 그렇게 거래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묘를 이렇게 파헤치려고 시도했던 사건인데, 아무튼 이 소식이 이제 이게 대원군은 걔에 들리자 이제 완전히 대원군은 빡쳐버린 거지. 이놈의 근본도 없는 이런 서양놈의 새끼들 말이야. 어디 자기 조상의 아버지의 묘를 시체를 갖다가 이게 거래를 인질로 삼고 거래하려는 이런 놈들 에잉 하고 그때 완전히 더 외세에 대해서 더 생각이 그냥 탁 막혀버렸던 거였지. 그 다음으로 일어났던 게 신미양요. 신미는 이제 이게 미자는 원래는 이제 미국 미자가 아니지만은 신민년에 일어났지만은 미국 때문에 미니까 미국 때문에 일어난 거야. 미국 어떤 거? 제너럴 셔먼호 미국 신미양요가 1871년에 일어났는데 이거는 이제 제너럴 셔먼호 때문에 제너럴 셔먼호 사건으로 인해서 이게 원인이야. 사건이 원인이단 말이지. 이것도 역시 미국 군함이 강화도로 쳐들어와. 왜냐면 왜 강화도로 다 오느냐 하면 강화도 옆에 바로 이게 한양이 있잖아. 그러니까 멀리 올 바에 그냥 제일 가까이 오는 게 제일 편하잖아. 그래서 강화도를 또 침략해요. 강화도를 침략을 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어제연이 이끄는 수비대가 이 미군을 물리침. 그러니까 신미양요 어제연, 병인양요 양헌수, 이걸 알아둬야 돼. 알겠습니까? 광성보까지 알면 더 좋고, 광성보 얘는 정족상성 여기까지 알면 더 좋고, 이것도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무튼 물리치는데 이때도 보면 우리가 엄청나게 많이 져. 이때 뭐 이렇게 미군이 한 3명 죽었나? 우리는 한 300 몇 명 죽었나? 예전에 많이 죽었어.
근데 우리는 또 도끼로, 죽기 살기로, 죽어도 계속 이제 덤벼들었단 말이야. 역시 미군들도, 독한 놈들. 우리 이 정도 가지고는 이제 여기 강화도 넘어가서 이 한양을 점령해야 되는데, 궁궐을 점령해야 되는데, 궁궐로 들어갈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선인들이 죽을 걸 각오하고 달려들면, 수만 명일 건데 달려들면, 우리가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무기가 아무리 뛰어나도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냥 돌아가자 해서 돌아간 게 또 신미양요야. 우리가 많이 패했지만 그래도 돌아간 건 미국이기 때문에 이긴 전투 이겼다고 치자. 이것도 이겼다고 치고 아무튼 알겠어?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두 강력한 두 나라 프랑스와 미군의 군함들을 물리쳤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이게 형순대원군은 이제는 자신감이 생긴 거야. 이 강력한 미군, 미국과 프랑스, 제일 강대국 영국, 미국, 프랑스, 러시아 이런 데인데 이 중에서 미국하고 프랑스 물 많이 피해를 입었지만 일단은 물러갔잖아. 일본은 거기서 미국의 군함이 들어갔는데 일본은 바로 손들고 항복했단 말이야. 원래 일본인들은 보면 강한 사람들한테는 바로 항복을 해. 약한 사람들한테는 막 못살 굴고 강한 사람한테는 바로 항복하고. 아이고, 우리 조선인들은, 한국인들은 강하면 강할수록 죽여라 씨. 해보자 이렇게 하는 성격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일본은 미국에 굴복해서 문을 열어 개항을 했는데 우리 조선은 미국을 물리쳤단 말이지. 프랑스도 물리치고. 결과적으로만 봤을 때 형순대원군은 이제 자신감이 생겼어. 그래서 이제 척화비란 걸 이제 건립을 해요. 척화비 건립. 예, 다시 1871년 같은 해에. 즉 전국 각지에다가 이제 척화비를 갖다가 이걸 전국 각지에다가 건립해. 전국 각지에 세워. 이제 이 척화비를 각지에 이제 척화비를 세운단 말이야. 척화비를 세우는데, 즉 말해서 이 척화비란 거는 서양 세력을, 외세를 우리는 배척한다. 누구라도 이런 서양과의 그런 이게 수교, 문을 열고 서로 무역하는 것을 금지한다. 서양 세력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들 배신자들이다. 이러한 우리의 것을 지키자. 어떤 그러한 내용이 담긴 그런 비석을 전국 각지에다가 이제 세우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 이러한 어떤 이제 이런 형순대원군의 이러한 통상수교 거부 정책, 병인박해부터 제너럴 셔먼호 사건, 병인양요, 오페르트 소굴 사건, 신미양요, 척화비까지 이런 형순대원군의 어떤 통상 거부 정책은 뭐냐면 일시적으로는 외세의 침략을 막았어. 중요한 핵심 내용. 이런 형순대원군의 이런 통상수교 거부 정책은 이 정책의 의의가 뭐냐 하면, 정책은 의의를 따지라면 일단은 일시적으로는 외세의 침략을 막아냈어. 침략을 막아냄. 하지만은 크게 봐서는 이 조선의 근대화가 늦어지게 되는 어떤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게 이제 이 형순대원군의 이게 중요한 핵심 내용인 거야. 알겠어? 근데 아무튼 형순대원군은 보면 굉장히 대단했던 사람이야. 아까 말한 그 10불과 10년 동안에 그 모든 어떤 개혁 정책들, 특히 백성들을 위하고 백성들의 어떤 그런 양반의 기득권 세력을 누르고 백성들을 위하는 정책, 그리고 국가의 어떤 재정을 갖다가 이렇게 확보하는 정책들, 그러한 어떠한 이제 정책들을 갖다가 쭉 하고 왕권을 세우는 어떤 그런 정책들을
잘 하는 바람에 아무튼 했고, 여기서 아무튼 그렇게 이제 조금 이제 마인드까지 어떤 이게 이제 서양 문물에 대해서 조금 차근차근 받아들이는 것까지 했다고 하면, 그리고 홍순대원군이 실제로 왕의 아버지가 아니라 왕이었다면 조선은 이제 아주 강대국으로 우리가 일제의 침략을 받지 않을 수도 있었을 건데, 안으로는 너무나 잘한 사람인데 밖으로 외세적으로는 너무나 이걸 문을 탁 닫고 있었기 때문에, 홍순대원군도 뭐냐면 이게 그냥 뭐 이렇게 보면 뭐 생각은 많이 있었어. 근데 너무 주변 나라들을 보니까 일본도 깨지고 청나라도 막 갈기갈기 찢기고 막 보니까 이 외세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외세의 문을 여는 순간에 우리나라도 다 조선도 찢겨버린다, 우리가 군대적으로 이겨낼 수 없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이게 내실을 더 튼튼히 해가지고 더 키운 다음에 외세를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대. 근데 그렇게 하기 전에 이제 이 자리에서 쫓겨나게 돼버려. 왕이 아니었고 왕의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지금은 할게요. 안녕.